회사에서는 틀릴 수 없잖아요. 어쨌든 잘은 해내겠지만 근데 진짜 솔직하게 도망가고 싶다. 퇴근하고 3개월 동안 진짜 울면서 썼어요. 언제나 인간성을 잃지 않고 같이 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멋지게. 네, 컨텐츠가 좋아서 컨텐츠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 10년차 마케터이자 사업개발 최성실이라고 합니다. 피키캐스트 그리고 카카오페이지, 샌드박스 네트워크, 지금은 네이버 웹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키캐스트에 입사하기 직전에 갑자기 영어 닉네임을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이름을 공교롭게도 두 번째 회사인 카카오페이지까지도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할 때의 페르소나가 점점 셀리가 되고 저 개인의 페르소나는 그냥 최성실 그 자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 둘은 다른 점이 있나요? 셀리라는 캐릭터는 정말 일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열정적이고 일하면서 좋은 선배들한테 배우고 싶었던 성격들을 최대한 모아놓은 자아고요. 그냥 저 보면은 전 제 친구들이 저 독산동 푸바오라고 부르거든요. 안 움직여요. 말하자면 채슬리는 노력하고 연기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첫 회사에서부터 컨텐츠를 너무 사랑해서 들어가셨다고. 입사는 콘텐츠를 되게 잘 만드는 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인 피키캐스트를 선택을 하게 됐고 유저분들 반응을 보기 때문도 있었고 일하는 시간 자체는 크게 개의치 않았던 거죠.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회사를 다녔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 마음가짐이었었어요. 이것도 되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에디터분들이랑 점심시간에 정말 같이 밥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띄울지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큐레이션에서 어디에 올렸을 때 타율이라고 하죠. 콘텐츠를 올리면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타율을 내가 되게 높게 잘 잡았다. 이제 그런 데에서의 뿌듯함과 즐거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가 5년차 정도였었는데 숙제를 내주셨죠. 해왔던 일을 100가지로 적어라. 전 그게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걸 쓰는데 3개월 정도 걸렸었어요. 100가지를 적으면서 메일함을 쭉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메일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좀 웃기지만 그동안 제일 많이 해왔던 뭔가 SNS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는 일 자체가 저한테는 맞지 않았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냐 모르냐는 되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던 시기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바빠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는데 알고 나니까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나는 그냥 콘텐츠를 띄울 수만 있으면 괜찮아 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다음 회사는 어떻게 고르지? 라고 했을 때는 명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명예라 하면 어떤 걸까요?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 얻는 명예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해서 내가 이걸 일을 해냈구나. 내가 이걸 해냈어 할 수 있는 그런 명예? 세 번째 회사인 샌드박스 갈 때에는 약간 일하러 왔어요. 진짜로 일을 해내러. 컨텐츠를 알리는 거에 넘어와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게 되신 관점의 전환이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지 때 디즈니 마블이랑 콜라보를 진행을 했었는데 마블이 단순히 영화화를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2차, 3차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로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소설을 연재로서 버는 수익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만화화하고 드라마화하는 기본적으로 좋은 스토리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했구나. 방법은 찾으면 된다. 요즘 원소스 멀티 유즈랑 동일했던 것 같아요. 성실님이 해본 다음에 판단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인 것 같아요. 성실님한테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 키워드인가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선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들 막 찍어 먹어봐야 아냐, 뭐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해봐야 알기는 하거든요. 나는 즐거운데 남은 안 즐거울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별로 안 즐거운데 남들은 즐거워한다든지. 성실님이 얘기하는 사이드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거든요. 뭐 월천벌기 같은. 맞아요. 회사 안에서는 저한테 맡겨진 프로젝트들을 해서 저의 능력을 키우고 회사 밖에서는 제가 선택한 사이드 프로젝트들로 우당탕탕을 좀 많이 쌓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이 저한테 돈보다 더 큰 자양분이 됐던 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회사 안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참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업무들을 확장해서 하게 되면서 못하게 된 거예요. 감이 있는데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그게 안달복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저한테 가져오기엔 너무 큰 한들이 있어서 이제 외부 분들을 도와드렸죠. 본업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드를 활용하신 테스트베드를 계속 만드신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는 실패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실수를 해도 내가 만회할 수 있는 정도의 실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상 깊었던 게 성실님이 어떤 업무를 회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랑 조금 다른 사이드를 맡게 될 땐 이 업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누적되는 힘듦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른 그쵸. 사이드를 하면서 또 푸신다고. 회사에서 하는 일에 조금 더 디테일을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 생각이 들 때 밖에서 사이드로 비슷한 일을 하는데 하고 싶었던 디테일을 더 하는 거죠. 저는 돈을 안 벌어도 돼요, 사이드로. 왜냐하면 업무에, 본업에 도움이 되는 사이드들을 하니까. 10번째 셀리데이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셀리데이는 어떤 날인가요? 태어난 날은 제가 정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일을 시작한 날은 제가 하고 싶어서 정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에서의 생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메말라지거든요. 사람들한테 예민해지고 이런 거를 좀 끊을 수 있는 어떤 날.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감사한 분들한테 좀 연락드리는 날이 되기도 했어요. 직업인 성실님이 내가 성장했네? 이렇게 느껴지는 자랑 모먼트는 언제였나요? 처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처음 할 때면 늘 와 진짜 도망가고 싶다 그렇게 일을 했었었는데 한 7, 8년 차인가? 진짜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언젠가 끝날 거야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항상 힘들어하던 부분이었는데 이걸 되게 빠르게 잘 캐치해서 돌파해 나가네? 그게 좀 저한테는 자랑 모먼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실님이 되게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나가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에 되게 거리낌이 없다라는 인상을 인터뷰 내내 받았는데 방금 새로운 일에 왔을 때 일단 도망가고 싶다라는 그쵸.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잘은 해내겠지만 내 총력을 다해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식견은 이만큼인데 아무리 봐도 이걸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서 보여주는 게 회사원으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왔던 거고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망가고 싶다. 이게 제일 컸었죠. 내가 제안하고 하고 싶은 일이더라도 뭔가 규모가 막상 커지고 나면 지구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죠 뭐. 그쵸. 어쩌겠어요. 하고 싶다고 손드는 게 문제지. 근데 저는 늘 똑같았으면 좋겠기는 해요. 전 일을 하는 제 모습이 좋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언제나 인간성을 잃지 않고 매년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그리고 여태까지 해온 나를 좀 인정해주며 뒤에도 저는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정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늘 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다정한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왕이면 즐겁고 멋지게가 같이 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멋지게. 즐거움은 다정함에서 나온다라고 믿고 있어서. 같이 하는 일이라는 걸 명확하게 계속 그어줌으로써 이게 우리의 성취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샤라웃을 하는 습관을 가지며 감사 인사죠. 아까 회고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그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아니면 뭐 런칭을 하거나 하면 고생했던 사람들을 모두한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스태프 조직인 이런 분들은 이런 샤라웃을 받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저의 계약서를 검토해 주셨어. 같이 프로젝트 한 거죠. 입금해 주셨어. 얼마나 큰일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챙겼을 때 저 사람이랑 조금 더 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샤라웃을 계속 좀 챙기고 있습니다. 셀리의 프로젝트 엔딩 크레딧 같은 느낌이에요. 이름 쫙 올라가는 그 순간이 되게 영광스럽잖아요. 사실 다정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다정해야 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있는 말은 전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계속 찾아오신 그 태도가 너무 느껴져서 저는 감동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사람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에 되게 진심인 본업을 열심히 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이 불안하고 고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청자로 하고 있어요. 3에서 6년 차 때 특히 더 많이 혼란스럽고 내가 10년 뒤에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셀리님이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일단 뭐든지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제 생각이 많을 때인 거는 맞지만 제일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때기도 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다양하게 해봐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실수할 수 있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자기한테 집중하면서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번아웃이 오라는 건 아니고 자기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 시간 동안 뭐든지 해봤다 라는 거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일의 근육을 확실히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난 진짜 마케팅 천직인가 봐. 너무 좋아 라고 했는데 그 100가지 작성해보고 그게 진짜 퇴근하고 3개월 동안 진짜 울면서 썼어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었는데 그제서야 알았단 말이죠. 종이에 쓴 것만 봐도 이런 유치한 걸 왜 했지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땐 저한테 그게 되게 큰 경험이었었다. 이게 일이 됐든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됐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내가 수습할 수 있는 한까지는 틀리거나 조금 돌아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사이드 프로젝트도 그런 맥락으로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와, 진짜 커졌다. 그때 더 이만이야. 조그맸거든요.